햇살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싸늘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링컨 고등학교의 교문 앞에 선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에 힘을 주고 있었다. 가을이었다. 미국 메인주 브룩사이드, 오래된 도시의 차가운 공기와 싸늘한 시선이 민우를 감쌌다. 민우는 입을 꾹 다물고 학교 안으로 발을 들였다. 벽을 타고 흐르는 담쟁이 덩굴, 한쪽 구석에 오래된 깃대, 그리고 잘 손질된 잔디밭이 마치 어디선가 본 영화 장면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설렘보다 두려움이 먼저였다. 첫 수업은 역사 시간이었다. 교실 문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금발의 여학생 둘이 눈짓을 주고받았고 브랜든이라는 이름표를 단 남학생은 노골적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킥킥댔다. 선생님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여긴 링컨 고등학교야. 수준 높은 질문에도 대답 못하면 조용히 있어. 이건 민우만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모두에게 던지는 말이었지만 누가 봐도 민우를 향한 경계가 섞여 있었다. 점심시간.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던 민우는 빈자리를 찾지 못해 교실 한 구석에서 가방을 열었다. 엄마가 오늘 아침에 싸준 김치볶음밥. 따뜻한 보온 용기에 담긴 그것은 고슬고슬한 밥알 사이로 잘게 썬 김치와 달걀, 그리고 참기름 향이 은은히 퍼지는 소중한 한 끼였다. 하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앞자리에서 고개를 돌린 브랜든이 말했다. 냄새 뭐야? 이런 건 개밥 아냐? 그의 친구들이 또 웃음을 터뜨렸다. 야, 저거 김치잖아. 코 찌르는데? 미국 애들은 안 먹는 거 몰라.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뚜껑을 닫았다. 수저를 들었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가슴 아래 어딘가에서 서늘한 감정이 올라왔다. 손끝이 떨렸다. 밥을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날 오후 민우는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다.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치고 연필을 꺼내려던 찰나 한 권의 책이 시야에 들어왔다. 영국 과학혁명과 갈릴레이. 민우는 책을 꺼내들었다. 손에 익숙한 방식으로 페이지를 넘겼고 잠시 후 몰입한 표정으로 정리를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누군가가 있었다. 리사 맥켄지. 퀴즈클럽 주장. 그녀는 도서관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민우를 바라보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이름이 정민우? 이 친구 혹시. 며칠 후 민우는 복도 게시판 앞에 모인 학생들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간 그 순간 그가 본 건 퀴즈 대회 참가자 명단이었다. 정민우 참가번호 8번. 순간 민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은 신청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느린 걸음이 들렸다. 교장 윌리엄 크로포드였다. 그는 민우를 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생각보다 이름이 멋지군. 자, 그럼 링컨의 실력을 보여줘봐.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 걸어갔다. 민우는 무언가 꿰뚫린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교장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끌어넣었음을 직감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 민우는 대회 준비라는 명목으로 매일 방과 후를 도서관에서 보냈다. 퀴즈클럽 공식 연습은 브랜든과 그의 무리가 장악하고 있었기에 민우는 혼자였다. 리사는 종종 도서관에 들러 그의 옆에 앉았지만 말을 거는 대신 책 한 권을 놓고 조용히 갔다. 문제집, 미국 헌법 요약집,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연설문. 민우는 모국어가 아닌 영어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며 외웠다. 혀가 어색해 처음엔 단어 하나를 읽는데도 5분이 걸렸다. 하지만 반복은 그의 유일한 무기였다.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치찌개 한 숟갈 사이사이에도 문제지를 품에서 놓지 않았다.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묵묵히 국을 더 부었다. 민우는 가족의 말 없는 응원 속에서 다시 연필을 들었다. 드디어 대회 당일 체육관에는 링컨 고등학교 전교생이 모였다. 체육관 중앙에 설치된 무대, 조명을 받은 원형 책상 위에 8개의 이름표가 빛나고 있었다. 정민우, 브랜든 터커, 리사 맥켄지.
그 외에도 수석을 놓치지 않던 명문가 출신 학생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관중석엔 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동양계 학생이 본선 무대에 오른 건 학교 역사상 처음이었고 그것도 자발적이 아닌 추첨이라는 명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추첨이 사실 교장의 결정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지만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링컨 골든벨 퀴즈 챔피언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8명의 용기 있는 도전자들과 함께 역대급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 환호성. 그 속에 민우는 혼자였다. 손에는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았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문제만 생각하자.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외운 것, 그리고 살아온 것. 그건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진짜였다. 첫 번째 문제. 미국 독립선 업무는 몇 년에 채택되었는가? 브랜든이 신속하게 버튼을 눌렀다. 그는 자신감 넘치게 외쳤다. 1776년. 정답입니다. 환호성이 터졌다. 브랜든은 손을 번쩍 들며 의기양양하게 민우를 흘겨보았다. 민우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다음 문제들을 대비해 기억을 정돈하고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문제까지. 브랜든이 2번, 리사가 2번, 다른 학생들이 나머지를 맞췄고 민우는 단 하나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관중석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흘렀다. 쟤는 왜 나왔대? 가만히 있네. 그냥 구경하려고 앉아 있는 거 아냐? 아, 아까 점심때 걔 아냐? 김치 냄새 나는 애. 하지만 7번째 문제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제입니다. 갈릴레이가 주장했던 지동설은 어떤 교황청 결정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는가? 민우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그리고 단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1633년 금서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유는 성경과의 충돌. 당시 교황 우르바노 8세가.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고 정확했다. 정답입니다. 체육관에 정적이 흘렀다. 민우는 첫 문제를 맞힌 게 아니라 단순한 연도를 넘어 배경과 인물까지 설명한 것이다. 좌중은 순간 술렁였고 브랜든의 눈썹이 경련처럼 꿈틀거렸다. 그제서야 민우는 살짝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정답이 울려 퍼진 뒤 체육관은 일순간 조용했다. 사람들은 방금 그게 단순한 정답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민우의 대답은 기계처럼 외운 문장이 아니었고 단순히 마치기 위해 튀어나온 말도 아니었다. 그는 그 주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이 사람들을 움찔하게 했다. 다음 문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무엇을 다루는가? 이번엔 민우가 누구보다 빠르게 손을 들었다. 표정은 고요했지만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과 출판, 집회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합니다. 정답입니다. 체육관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2번 연속. 그것도 미국 학생들도 헷갈려 하던 문제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교장 윌리엄은 관중석 맨 위쪽에서 팔짱을 낀 채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당혹감이 스며 있었지만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민우는 긴장이 풀릴 틈이 없었다. 질문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실력 차이도 분명해지고 있었다. 브랜드는 분노 섞인 표정으로 민우를 의식하고 있었고 문제를 풀 때마다 조급하게 손을 들었지만 2번이나 틀렸다. 리사는 조용히 점수를 쌓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놀라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던 사이 민우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12번째 문제.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발명된 인쇄술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건은? 민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머릿속에서 책 페이지가 한 장씩 넘겨졌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프랑스 혁명 전후로 대중계몽 운동이 확산되며 공공도서관과 출판이 급증했습니다. 판보르라는 이름의 노동자 인쇄소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정답입니다.
교내 방송실에 있던 아나운서부 학생이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 문제는 난이도 최상으로 분류된 문제였다. 통상적으로 대회 중반부에 던지는 함정 같은 질문이었는데 민우는 그걸 논문처럼 풀어낸 것이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맨 뒷줄의 한 학생, 그리고 옆줄, 그리고 또 하나. 그 박수는 점점 퍼졌고 마침내 체육관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다. 민우는 얼어붙은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이 학교에서 누군가 자신을 향해 손뼉을 쳐준 건. 그제야 그의 귓가에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민우야, 언제나 내가 아는 건 틀리지 않아. 사람들은 몰라도 하늘은 알아. 그 말이 심장 어딘가를 건드렸다. 브랜드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팔을 벌리고 씩 웃으며 관중을 의식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다. 모두 민우를 보고 있었다. 마지막 라운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지금부터는 남은 5문제. 점수 상위 3명만이 골든벨존에 진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점수는 리사, 민우, 브랜든이 각각 1위, 2위, 3위를 기록 중이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이야기였다. 남은 5문제, 민우의 손끝은 더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잠잠했던 용광로가 점점 끓어오르고 있었다. 체육관은 숨죽인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대회의 흐름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자 학생들은 물론 심사위원들조차 말을 아꼈다. 민우는 무대 한가운데서 조명을 받으며 홀로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시야에는 다른 도전자도 교장도 관중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다음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구조만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13번째 문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내 일본계 수용소를 허용한 대통령의 이름은? 리사가 먼저 버튼을 눌렀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정답입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지만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사를 바라보았다. 실력 있는 상대였다.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반면 브랜드는 고개를 숙이고 땀을 닦았다. 자신의 손이 버튼 위에서 자꾸 미끄러졌다. 실수는 연달아 이어졌고 민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체감되고 있었다. 14번째 문제. 에디슨의 백열등 특허가 등록된 연도는? 민우가 손을 들었다. 1879년 미국 특허청 번호는 223,655번입니다. 정답입니다. 진행자가 놀란 듯 민우를 바라보았다. 이건 심화 난이도의 숫자까지 포함된 문제였다. 단순히 연도만 외운 것도 대단한데 번호까지 정확히 말한 학생은 대회 역사상 전례가 없었다. 브랜드는 고개를 푹 숙였고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쥔 채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리사는 조용히 민우에게 시선을 보냈다. 눈빛에는 경계와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기대감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15번째 문제. 노예 해방 선언문이 발표된 정확한 날짜는? 민우와 브랜든이 동시에 버튼을 눌렀다. 단, 민우가 조금 더 빨랐다. 1863년 1월 1일입니다. 정답입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 외쳤다. 또 맞췄어. 진짜 뭐야, 저 친구. 박수는 더 거세게 터졌고 일부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우는 그저 고개를 숙였고 숨을 들이마신 채 다시 한번 심호흡했다. 자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심장도 평온했다. 이상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덜덜 떨며 욕실에서 입을 씻어냈던 자신인데 지금은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16번째 문제.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핵심 발명품으로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장치는 무엇인가? 브랜든이 손을 들었다. 증기기관. 정답입니다. 드디어 브랜든의 이름 옆에 점수가 하나 추가됐다. 하지만 관중석에서는 이전만큼의 반응이 없었다. 브랜든은 허탈하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엔 위기감이 선명히 묻어났다. 그는 알았다. 지금은 자신이 따라가는 입장이라는 것을. 마지막 17번째 문제. 여기에 성공하면 골든벨존 진입이 결정된다. 현재까지의 순위는 민우와 리사가 공동 1위, 브랜드는 3위였다.
다음 문제는 고난도 종합형 문제입니다. 다음 중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붕괴 이후 사회적 안전망을 제도화하며 보이는 손의 역할을 국가에 부여한 일련의 정책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정책은 대규모 공공사업, 은행 시스템 개혁, 실업자 구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법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무엇입니까? 민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공황으로 무너진 미국 사회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도로를 닦고 강을 막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안전망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1935년의 사회보장법이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복지의 뿌리입니다. 정답입니다. 순간 체육관이 터졌다. 환호, 박수, 심지어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다. 민우는 침착하게 미소를 머금었다. 너무도 조용하게, 너무도 작게. 하지만 그 미소는 확실한 자신감이었다. 심사위원이 발표했다. 골든벨 존에 진입하는 3명. 정민우, 리사 맥켄지, 브랜든 터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조명이 3사람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우의 그림자도 조금씩 무대 중앙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이제 조롱이 아닌 존경의 무대 위에 설 차례였다. 체육관 조명은 3사람만을 향하고 있었다. 민우, 리사 맥켄지, 브랜든 터커. 그 누구도 이 3명이 최종 라운드에 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동양계 전학생 민우는 더욱. 교장 윌리엄은 높은 관중석에서 무대 아래를 내려다봤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지만 그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묘한 기분에 빠져 있었다. 그 조용한 아이가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셈이지?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지금부터는 결승전입니다. 각 문제마다 단 한 번의 기회. 누구든 틀리면 바로 탈락입니다. 단 한 명만 골든벨의 주인이 됩니다. 순간 체육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관중석에서 누군가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숨이 막힐 듯한 정적. 첫 번째 결승 문제.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전략 중 해상봉쇄와 남부경제 붕괴를 목표로 했던 작전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브랜든이 재빨리 버튼을 눌렀다. 애너콘다 플랜. 정답입니다. 브랜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손을 번쩍 들며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한 듯 했지만 그건 일시적인 환기였다. 다음 문제에서 그는 침묵했고 리사가 맞췄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4개의 국가 중 냉전 초기 미소 간의 대리전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지역은 어디인가? 한국, 독일, 베트남, 쿠바. 민우는 버튼을 눌렀다. 한국입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은 미국과 소련, 중국이 모두 개입한 냉전의 첫 번째 실제 전쟁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민우의 말이 끝나기 전 체육관 한편에서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건 단순한 정답이 아니었다. 그는 역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었다. 남은 건 단 한 문제. 지금까지 3사람 모두가 각 한 문제씩 정답을 맞히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 문제를 맞히는 사람이 오늘의 챔피언이 된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문제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보장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정적. 브랜든이 머뭇거렸고 리사가 고민에 빠진 찰나. 민우의 손이 조용히 올라갔다. 뉴질랜드입니다. 1893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처음으로 보장한 국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완전성을 향한 실험이었죠. 정답입니다. 순간 체육관이 폭발하듯 환호로 뒤덮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 미국의 엘리트 고등학교에서 전학 온 동양계 학생이 챔피언으로 우뚝 서는 순간. 민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귓가엔 함성 대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으떤 말이 떠올랐다. 공부는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을 이해하려는 거지.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교장 윌리엄은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의 손뼉은 무겁고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리사는 민우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잘했어, 민우. 진심으로. 브랜드는 말없이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다. 미련이 남은 눈빛이었지만 진심 어린 인정이 담겨 있었다. 민우의 이름이 적힌 깃발이 무대 위에 올랐다. 그 순간 붉은 벽돌 학교의 오래된 역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 대회가 끝난 지 이틀 후 링컨 고등학교는 여전히 어수선했다. 학생들 사이엔 정민우라는 이름이 입에 오르내렸고 복도 벽엔 대회 사진이 인쇄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교내 방송 시간엔 인터뷰 요청도 있었지만 민우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두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교무실 문 앞에 누군가 민우를 불러 세웠다. 정민우 학생, 교장실로 와주겠나? 직원이 건넨 메모엔 크로포드 교장실, 오늘 오후 4시라고 적혀 있었다. 민우는 가방을 든 채 잠시 멈춰섰다. 의문과 긴장, 그리고 어딘지 모를 불편한 감정이 함께 밀려왔다. 오후 4시, 민우는 교장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문 앞에 선 순간 그 공간의 무게가 달라 보였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조용히 대답이 들려왔다. 들어오게. 교장실은 예상보다 더 어두웠다. 벽엔 오래된 졸업생 사진과 상장들이 빼곡했고 책상 앞엔 고풍스러운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다. 크로포드 교장은 한 손에 안경을 들고 조용히 민우를 바라봤다. 자네가 이길 줄은 몰랐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교장의 시선을 받았다. 그의 눈빛엔 처음으로 무시가 아닌 고민이 담겨 있었다. 이 학교에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학생이 우리 퀴즈 대회에서 챔피언이라니. 솔직히 말하자면 난 자네를 시험하고 싶었어. 미안하진 않네. 다만 궁금하군. 어떻게 버틴 건가? 민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처음엔 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것도 익숙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학을 많이 다녔거든요. 어딜 가든 처음은 조용히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교장은 입가를 살짝 일그러뜨렸다. 그건 어른들이 해줘야 하는 이야기인데 말이지.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한편으론 이 대회가 고마웠어요. 어쩌면 증명할 기회가 없었더라면 전 그냥 조용한 동양애로 남았겠죠. 교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 후 책상 서랍에서 낡은 종이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예전에 썼던 추천서 초안이네. 누군가에게 줄 기회였지만 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민우군, 대학에 관심은 있나? 민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교장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너희 같은 아이가 더 큰 세상에서 공부해야 이 나라 교육도 변하지 않겠나. 학교 대표로 스탠퍼드 여름 캠프에 지원해보게. 내가 사인하마. 민우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이 교장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그날 교장실을 나오는 민우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교문 밖,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하늘 아래. 민우는 잠시 멈춰서 교정을 돌아봤다. 붉은 벽돌 건물이 따스하게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 무겁던 그 공간이 이제는 어디론가 이어지는 시작점처럼 보였다. 그 순간 민우의 손에 있는 가방이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다. 거기엔 교장이 건넨 종이와 어젯밤 엄마가 싸준 김치볶음밥 도시락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름 없는 가능성 하나가 조용히 그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햇살은 부드럽게 창틀을 타고 들어왔고 부엌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엄마는 후라이팬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민우는 그 뒤에서 조용히 그녀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민우야, 오늘은 햄 넣은 김치볶음밥이야. 어제는 대회하느라 많이 긴장했지?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 이거 봐요. 교장 선생님이 추천서 써주신대요. 스탠퍼드 여름 캠프, 그거 진짜 가도 될까? 엄마는 순간 고개를 들고 민우를 바라봤다.
찜질 중이던 수건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살짝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래, 가야지. 우리 민우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 버텼는지 세상이 이제 좀 알아줘야지. 엄마는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민우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그 손길은 어릴 적 감기 걸렸을 때 이마를 짚던 바로 그 따뜻함이었다. 학교로 향하는 길, 민우는 등굣길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늘 그랬듯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복도는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어디선가 작은 손인사, 가벼운 고개 끄덕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중엔 브랜든도 있었다. 그는 민우와 마주쳤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야, 그거 알지? 다음 주부터는 인터뷰 들어간대. 교내 신문에 너 나온다더라. 민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런데 너 뭐가 그렇게 재밌냐? 글쎄 누가 나를 웃게 만든 것 같아서. 그 순간 리사가 뒤에서 다가왔다. 손엔 종이 2장과 펜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너한테 꼭 받아야 한다고 선생님이 그랬어. 학교 앨범용 인터뷰. 답변은 간단하겠어. 너무 진지하면 재미없대. 민우는 종이를 받아 들여다봤다. 큐일. 너는 어떤 학생이 되고 싶은가? 큐이. 링컨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민우는 펜을 들어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답엔 이렇게 썼다. 나는 조용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두 번째 답엔 잠시 고민하다가 김치볶음밥을 먹던 날이라 적었다. 점심시간, 민우는 교실 한쪽에서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이젠 냄새를 흘끗거리는 사람도 없었고 비웃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옆자리에 한 친구가 말했다. 그거 진짜 맛있어 보여.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민우는 수저를 들며 작게 대답했다. 김치하고 참기름이 중요해. 그리고 엄마 마음. 그날 오후 학교 방송부에서 특별 편지를 낭독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공개 메시지. 그 편지는 한 전학생이 남긴 글이었다. 당신들이 조용히 지나쳤던 학생이 어쩌면 당신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당신 옆자리의 침묵이 말보다 큰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민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말은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라는 걸. 봄이 지나고 여름방학이 다가오던 어느 날 링컨 고등학교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복도마다 학생 기자들이 분주히 뛰어다녔고 교문 앞에는 이상할 정도로 많은 어른들이 보였다. 그들은 다름 아닌 스탠퍼드 대학에서 파견된 여름 캠프팀이었다. 민우는 교무실 앞에서 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손에는 스탠퍼드 여름과정의 초청장과 교장 윌리엄의 서명이 담긴 공식 추천서가 있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 공간이 무겁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한쪽에선 브랜든과 리사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가서 잘해. 미국이라고 봐주는 거 없을 거야. 민우, 거기 가서도 또 골든벨 치는 거 아냐? 민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근데 이번엔 김치볶음밥도 챙겨가려고.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버스를 타고 출발하기 전 민우는 잠시 학교 정문 앞에 섰다. 담쟁이 덩굴이 무성한 벽, 붉은 벽돌, 오래된 학교 간판. 그 하나하나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곳에서 그는 증명했다. 배경도, 언어도, 출신도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버스가 출발하고 교장 윌리엄은 창가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한 통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민우가 대회 후 아무도 모르게 남긴 감사 편지였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처음엔 이 학교가 저를 외면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조용한 사람도 언젠가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걸 여기서 배웠습니다. 교장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다. 며칠 후 링컨 고등학교의 웹사이트에는 한 장의 사진이 게시되었다. 골든벨 챔피언 정민우. 사진 속 민우는 조명이 내리쬐는 무대 위에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금빛 종 옆에 서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누구보다 큰 울림을 남겼다. 그해 링컨고의 졸업 앨범에는 특별 페이지가 추가되었다. 올해의 순간이라는 제목 아래 민우가 들고 있던 그 도시락과 학생들의 메모지들이 모아진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글씨로 적혀 있던 문장 하나. 당신이 조용히 넘어간 사람, 그 사람이 내일의 챔피언일 수 있다. 그날 링컨고 체육관엔 종 하나가 울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종소리는 편견을 깨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한 소년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누군가의 조용한 목소리, 그 속에 진짜 울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시 조용한 누군가가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